사무기는 무럭무럭 자랐다. 4살이 되면서 은소소에게 글씨를 배우기 시작했고 5살이 되고부터는 장취산에게 무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8살 때부터는 사손에게 무공을 전수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사무기가 9살이 된 어느 날 밤이었다. 깊은 밤, 장취산은 잠이 오지 않아 홀로 산책을 하다 바위 위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무릎 위에 놓인 도룡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손을 발견했다. 사손이 장취산에게 9년을 살펴봐도 도룡도의 비밀을 풀 수가 없다고 푸념했다. 장취산은 사손에게 무공도 높은데 왜 그렇게 도룡도에 집착하냐고 물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한숨을 내쉰 사손은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며 무기도 데려오라고 했다. 장취산은 자고 있는 무기를 깨워 은소소와 함께 사손이 있는 바위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장취산 부부는 궁금한 것이 있어도 사손에게 과거를 묻지 못했다. 사손은 사무기를 바라보다 갑자기 칠산권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사무기는 큰아버지가 무예를 보여준다는 말에 신나서 박수를 쳤다. 어느 순간부터 장취산이 사손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사무기는 사손을 큰아버지라고 불렀다. 사손은 큰 나무 앞에 가서 힘껏 주먹으로 나무를 쳤다. 그런데 그 나무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사손의 내공을 생각했을 때 이상한 일이었다. 그때 사손이 도룡도로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 베어진 나무를 본 장취산 일가족은 대경실색했다. 겉으로는 아무런 외상이 없던 나무 안이 7갈래의 각기 다른 힘에 의해 진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칠산권의 엄청난 위력을 본 사무기는 자기한테도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사손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으며 이 무공은 배워서는 안 된다고 했다. 왜냐면 칠산권은 자신을 먼저 다치게 하고 적을 다치게 하는 무공이었기 때문이다. 칠산권은 서로 다른 7가닥의 힘으로 상대의 오장육부를 파괴하는 무서운 무공이지만 칠산권을 익히기 위해 수련을 하다 보면 자기 내장을 먼저 다치게 된다. 사무기가 태어나고부터는 9년간 발작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사손의 광증이 생긴 이유도 칠산권을 수련하면서 신맥을 다쳤기 때문이었다. 사손은 공동파에서 칠산권보를 탈취했다. 하지만 공동파에는 칠산권의 고수가 여태껏 없었다. 왜 공동파는 절세무공 비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련하지 않았을까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사손도 섣불리 칠산권을 수련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손은 신맥을 다치고 나서야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제야 장취산과 은소소는 왜 사손이 발작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동안 장취산 부부는 아무리 병이 있다고 해도 내공이 깊은 사손이 왜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미쳐버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사손은 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다 무기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옛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손이 10살 되던 해 사손은 명망 높은 스승 밑에서 무공을 배우기 시작했다. 사손과 스승은 마치 부자지간처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사손은 스승 밑에서 10년간 무공을 익히고 20살이 되던 해 서역 땅으로 건너갔다고 했다. 사손은 서역 무림에서 꽤나 이름을 날리는 고수가 되었다. 서역에서 자리를 잡은 사손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가족들도 데리고 와서 일가를 이뤘다. 그렇게 사손은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사손이 28살이 되던 해에 그의 스승이 서역으로 찾아왔다. 사손은 기쁜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그의 스승을 대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사손의 스승은 제자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너무 놀란 사손의 아내가 소리치자 비명을 듣고 사손의 아버지가 달려왔다. 사손의 스승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사손의 아버지와 아내를 죽였다. 그자의 악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손의 어머니와 동생 내외 그리고 집안의 하인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렸다. 사손도 비명을 듣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때 사손이 본 것은 그의 스승 손에서 땅바닥으로 패대기 쳐져 죽는 3살 된 아들의 모습이었다. 그 아이가 사무기였다. 사손은 너무 끔찍한 광경을 보고 놀라서는 멍하니 서 있었다. 사손의 스승은 망설이지 않고 사손의 가슴에 강력한 일격을 가했다.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이 나가 무방비로 있던 사손은 그 일격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의 스승은 앞으로 꼬꾸라지는 사손을 바라보며 사손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얼마나 지났을까 겨우 목숨을 건진 사손이 눈을 떴다. 그리고 겨우 몸을 일으켜 주위를 살펴보니
그의 일가족 13명이 모두 죽어 있었다. 사소는 분노로 눈이 뒤집혔지만 그의 무공으로는 그의 스승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사소는 3년간 무공을 더 수련하고 그의 스승을 찾아가 복수하려 했지만 패하고 말았다. 죽지 않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온 사소는 다시 5년간 절치부심하며 무공을 수련하고 재도전했지만 또다시 패하고 만다. 2번이나 복수전에서 패한 사소는 스승에게서 배운 무공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동파에서 절세무공으로 전해지는 칠상권의 비급을 탈취했다. 사소는 2년간 칠상권을 수련하고 3번째 도전하러 스승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의 스승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다. 주변을 아무리 수소문해봐도 사라진 스승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던 사소는 생각 끝에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만다. 사소는 무림의 사건을 일으키고 그 현장 벽에다 피로 스승의 이름을 써서 남겨두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장취산과 은소소는 약속이라도 한 듯 혼원병력수 성곤이라는 이름을 외쳤다. 몇 해 전 강남 무림에는 반년 동안 30여 건의 끔찍한 대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 현장에는 어김없이 혼원병력수 성곤이라는 글자가 피로 쓰여 있었다. 장취산도 그의 스승인 장산봉의 명령을 받고 무당칠협의 한 사람으로 사건을 조사했던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성곤은 무림의 명망 높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성곤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곤의 행적을 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건에 관련된 문파 사람들은 사손의 생각대로 성곤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고민 끝에 사손은 전 무림이 나서 성곤을 찾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무림을 뒤흔들 대사건을 일으켜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손이 생각한 경천동지할 대사건은 현 무림을 대표하는 양대 세력인 소림파나 무당파 중에 인류 고수급으로 한 명을 죽이는 것이었다. 그리 되면 전 무림이 발칵 뒤집힐 것이고 성곤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소림이나 무당은 중소 문파와 달랐다. 아무리 사손의 무공이 높아도 무작정 담 넘어 들어가서 사건을 일으킬 수는 없었다. 그래서 사손은 소림이나 무당 소속의 인류급 고수 중에 현재 강호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했다. 그러다 도적대 소탕 임무를 맡고 무당 출협 중 맏형인 송원규가 낙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사손은 낙양으로 향했다. 낙양에서 송원규를 발견한 사손은 송원규가 머물고 있는 객점에 자기도 방을 하나 얻었다. 그리고 송원규가 움직일 때를 기다렸다. 해가 저물고 마침내 송원규가 객점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사손은 조용히 방을 나와 송원규를 뒤쫓기 위해 객점을 나왔다. 한참 송원규의 뒤를 몰래 쫓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툭툭 쳤다. 깜짝 놀란 사손이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또다시 누가 뒤에서 어깨를 툭툭 쳤다. 사손은 본능적으로 몸을 회전하며 등주먹으로 횡을 그었다. 그러자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뒤로 물러나 사손의 손은 허공을 가르고 말았다. 사손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면 이미 자기는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어디서 갑자기 이런 고수가 나타났을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